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 1사학번 졸업생 김이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그럼 제가 아리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된 계기랑 어떻게 했는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Be the CEO of my life. 저의 생활 신조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서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자라는 게 제 생활 신조예요. 네. 일단 먼저 Why RE Portfolio? 제가 왜 우수인재 인증 포트폴리오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What did I do? 제가 교내랑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How to make a portfolio.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련된 내용이랑 제가 만들면서 느꼈던 팁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Why 아리 포트폴리오? 왜 제가 만들게 됐는지? 여기 사진들은 제가 교환학생 기숙사에서 사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제가 4년 동안 여기 재학한 동안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안양대학교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4학년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보내기가 뭔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학교 공지사항을 봤는데 이렇게 아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우수인지 인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던 활동들을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의 경험 정리를 위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What did I do?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일단 14년도 3월 달에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일단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1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밴드 동아리 6줄이라는 동아리에서 키보드랑 드럼을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검도 동아리 화영 검도부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뭐 자체 콘서트에도 참여를 열심히 하고 축제 때도 무대에 섰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열심히 보내고 이제 2학년이 되어서 2학년 1학기 때 제가 교환학생 기숙사에서 사감을 하게 돼요. 그것도 어떻게 우연찮게 저희 과에 선배님이 있는데 그 선배님이 대학내일 이런 잡지에 실리신 걸 봤는데 저희 안양대 교환학생 기숙사에서 사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교 공지사항을 보고 있었는데 1학년 2학기 때 그때 공지가 올라와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운 좋게 제가 뽑히게 됐어요. 그래서 사감을 2학년 1학기 때 하게 됩니다. 이때 되게 제가 기숙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잘 몰랐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이랑도 많이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또 사감이라는 업무가 있으니까 기숙사 관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학년 1학기를 보내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IBA라고 덴마크에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에 제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공인데 이거랑 같이 관련해서 조금 연관된 학과가 미국이랑 덴마크에 딱 두 군데 학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점 교류 인정도 받고 싶었고 그리고 관련된 전공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해주는지도 궁금해서 미국보다 전 유럽이 그때 좀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세계. 그래서 IBA 덴마크에 있는 곳을 선택해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따 교환학생 가서도 수업을 들을 때 정말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안양대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조금 더 약간 프로그램 다루는 실무 위주로 과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학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었는데 교환학생 갔었을 때는 되게 학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 그러니까 거기 덴마크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제 능력들도 많이 향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애프터 이펙트라는 어도비 툴도 사용을 해보고 제가 저만의 영상들도 만들어 보면서 조금씩 더 많이 발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덴마크에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뭔가 바로 학교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일들도 해보고 내가 관심이 생긴 여행 쪽 일이나 디자인 쪽 일을 한번 실무 경험을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1년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선 동네에 있는 개인 빵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스타트업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그 여행 스타트업이었는데 거기서 홍보를 위한 뭐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업무나 아니면 홍보 영상 아니면은 엽서들 이런 거 판촉물들 만드는 업무도 했었고요. 집 근처에 있는 개인 빵집이 좀 큰 편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있으면서 뭔가 네임택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가격이랑 제품 성분이랑 설명하는 이런 사진들을 추가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매니저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제가 직접 새로운 네임택을 제품 촬영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기획도 하고 직접 출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임택들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1년을 보내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다시 복학을 합니다. 3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해서 이때도 교환학생 기숙사에 사감으로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저희 교내에 있는 비전관에 있는 뚜레쥬르 있죠? 거기 뚜레쥬르에서도 마감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보냈던 것 같아요.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4학년이 되는데 저는 4학년 때 사실 휴학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뭐 1년쯤 더 휴학한다고 그렇게 뒤처지거나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선생님을 1년 동안 하게 돼요. 그때 되게 그냥 영어 스피킹 관련된 이렇게 공부만 많이 하고 그러다가 좀 더 문법에 대해서도 다시 기초를 쌓고 또 아이들 티칭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학년 1학기 다시 복학을 해요. 19년도에. 그래서 복학을 해서 이때도 또 교환학생 기숙사 사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4학년 1년 동안 사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에서 행정 인턴으로 근무도 했고요. 그 다음 또 뚜레쥬르에서 오전에 파트타임으로 알바도 합니다. 이때는 3잡을 했었네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도 하면서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덴마크를 갔다 오면,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 체력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1년을 보내고 저는 현재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Part 3, 세 번째. How to make 아리 포트폴리오. 어떻게 아리 포트폴리오 만드는지, 제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목차를 정했어요. 목차를 저는 총 9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 그 다음,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뤘던 학업 성취. 그리고 외국어. 네 번째로는 봉사활동.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추천서를 넣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특별활동.
그 다음 수상 경력, 추가 자료들, 그 다음 자기 PR 영상 이렇게 분류해서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폴더를 이렇게 9개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 필요한 사진들이나 아니면 증명서들 있으면 증명서들 아니면 내용들, 관련 내용들을 그 폴더 파일에다 정리한 것들을 넣었어요. 그렇게 파일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훨씬 포트폴리오 만들 때 시간도 절약되고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편집 툴은 본인한테 편한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전공이 미디어 디자인인 만큼 저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뭐 파워포인트나 다른 편집 툴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표지를 보시면 저는 표지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넣어봤어요. 제가 폴란드 바르샤바 갔을 때 찍었던 시청 사진인데 이게 불빛이랑이 너무 예뻤어서 이것저것 사진을 고르다가 이 사진으로 선택을 해서 표지를 일단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지에 소제목을 적었는데 소제목도 아까 앞에 PPT 앞면에서 나왔던 내 삶의 주인이 되자라는 의미의 Be a host in my life 라는 것도 적었고요. 저는 가로로 말고 세로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세로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새로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세로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self introduction, 자기소개에 어떤 내용들을 넣었냐면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이력서 그리고 저의 커리어 계획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제가 4학년 2학기 때부터 외항사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외항사 준비를 하면서 만들었던 CV, 이력서랑 보충 설명들 넣었고 그 다음 제가 찍었던 프로필 사진들 활용해가지고 저의 향후 15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포스터 제작 관련된 수업에서 만들었던 포스터들 좀 점점 발전하는 게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정말 일러스트레이터도 잘 활용도 못하고 했었는데 점점 좋아졌어요. 성적도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 제가 덴마크 가 있을 때 기획했던 그리고 만들었던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이랑 홍보 영상 관련된 프로젝트 그런 사진들도 첨부를 했고 제가 개인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관련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4학년 때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기획했던 앱이랑 시뮬레이션 영상 그리고 출력물로 만들었던 오프라인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딩 관련 수업 들었을 때 만들었던 또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게임 관련 이미지도 넣고 처음에 코딩 수업 들을 때는 정말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점점 좋아져서 그거 관련돼서 향상되는 성적도 밑에 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액티브 잉글리시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만들었던 영상들 그리고 또 3학년 때 들었던 프로필 영상 그리고 자유주제 영상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적 증명서도 첨부를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좋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적 증명서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어 능력. 제가 1사학번으로 들어올 때는 영어랑 중국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교양 필수를. 전 영어는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언어를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중국어를 선택을 해서 들었는데 1학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지도 않고 성적도 그래서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환학생 기숙사에서 사감을 하면서부터 직접 말하는 거에도 좀 재미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양 필수로 듣던 중국어 수업 성적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 1학년 때부터 계속 영어, 그러니까 원어민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을 교양으로 꼭 한두 개씩은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들었던 수업들, 그리고 성적들도 같이 첨부를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 토익 성적이 있어서 토익 성적표를 가장 최근 걸로 첨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제가 2학년 1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그때 학교에서 사회봉사활동 수업으로 교양 넣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2학점짜리였어요. 그래서 그거 선택해서 했을 때 되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활동들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활동들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거 관련해서도 내용들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는 교수님 추천서를 넣었고 여섯 번째는 추가 활동들 어떤 거 했었는지 교내에서 진행했던 활동들. 일단 4학년 1학기 때 저는 승무원 양성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학교에서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때 이 프로그램을 들었었는데 전 정말 좋았어요. 14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하셨던 사무장까지 하셨던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는데 굳이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서비스직 아니면은 구직을 할 때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면접 팁들이나 또 이런 그루밍 하는 거니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스터디도 했었어요. 그래서 승무원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이력서나 아니면은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찾아보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지사항도 잘 보시고 이런 거 프로그램들 많이 좀 도움 될 거는 좀 참여해가지고 얻을 거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수상 경력인데요. 덴마크에 가 있을 때 한번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게 우리 반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같이 진행하는 그 일주일간의 게임 프로젝트 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든 게임이 저희 팀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이랑 사진도 첨부를 했고 그 다음 제가 덴마크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서 운동을 되게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도하면서 땄던 단증이랑 그리고 제가 수영 대회를 나가서 땄던 그런 기록들 그리고 마라톤 대회 나가서 완주했던 기록증 관련해가지고 첨부를 해서 내용들을 좀 서술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추가 자료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휴학하고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생겼던 결과물들을 첨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아까 말했던 개인 빵집에서 만들었던 네임택 사진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품 사진 찍어서 직접 편집하고 그에 관련된 설명들이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할 때 만들었던 엽서들이랑 그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정리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는 제가 만들었던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서 만든 개인 PR 영상도 첨부를 했습니다. 이건 한 1분 내외의 영상이었고요. 저의 뭐 스킬들이나 제가 뭐 어떤 출신인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영어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리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만들게 된 계기랑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아리포트폴리오 만들 때 팁이랑 제가 넣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되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간 뭐 조금 투자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툴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너무 막 이쁘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한번 나의 활동 내역들을 정리해본다 생각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했던 활동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정리하다 보면 이것저것 나와요. 그러니까 교내에서 들었던, 수업에서도 내가 느낀 게 많았다면은 거기서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뭐 알바했던 경험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